반갑습니다. 상호입니다. 원리법 입시정보 대입전형 바로하기 짤강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가 변화하는 게 학년마다 많아서 그걸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3 2021학년도 현재 고3이죠. 올해 2020년 현재 고3이 대학교로 가면 21학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 학년도입니다. 올해 고3들은 적용되는 것이 작년 고3들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적성고사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적성고사는 보통 내신 교과전형으로 3등급 때 4등급 초반, 이 정도 3, 4등급 사이에 이제 3점 몇 등급대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그 대학에서 치는 적성고사를 봐서 가는 전형인데, 전국에 198개 4년제 대학 중에 12개 대학이 적성고사 전형이 있습니다. 적성고사는 논술은 좀 어렵지만 적성고사는 조금 쉽습니다. 수능으로 따지면 수학으로 보면 수능에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재료인데요. 수능에 쉬운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2점짜리 정도 빨리 풀고 많은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역량이 필요한데요. 보통은 국어 수학을 보는 대학도 있고 영어 수학을 보는 대학도 있고 수학은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적성고사 전형이 그래서 보통 4등급, 5등급, 6등급 내신인 아이들이 3등급 때 교과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으로 많이 쓰였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됩니다. 교육과정 개정 첫 수능,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수능으로서 특이하게 이 학년들은 기하 단원이 기하가 제외되는 수능입니다. 고교 프로파일이 올해부터 폐지가 되는데요. 고교 프로파일은 우리 고등학교는 이런 지역에 이런 정도의 성향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로서 뭐 외고든지 일반고든지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방과활동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라고 밝히는 건데, 그것이 고교 서열화를 유발한다, 아니면 그리고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평가할 때 차별화를 준다, 이렇게 해서 아예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올해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특목고인지 일반고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수가 주당 5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수 단위라고 하는데 2수 단위가 5단위로 학생부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외고 같은 경우에는 2수 단위가 10단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만 보더라도 고교 프로파일이 없더라도 이 학교가 외고인지 화학고인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는 판단이 되나, 일반고 중에 어떤 일반고인지, 그리고 외고 중에 어떤 외고인지,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특 기재 필수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담당 교과 선생님이 써주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제일 신뢰합니다. 누가?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재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수상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 수상 경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게 되었으며 어떤 책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써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면 수상 경력만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특이 중요한데, 입학사정관들은 전부 다 세특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정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세특을 써주는 게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써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안 써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써주더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짧게 쓰다 보니까 학종으로 합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일반고, 지방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세특 첨삭이라 해서. 근데 이게 세특 기재를 선생님들이 필수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은 상위 16개 대학이 정시로 37.9%를 선발합니다. 물론 정시에는 수능 위주 전형이 대부분이고 이제 학생 교과 전형도 있고 실기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긴 있습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0.1%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수능 위주의 전형이라서 수능 위주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위 16개 대학 콕 집어서 그렇고 나머지 대학들은 정시 확대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번 제가 짤강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선택형 수능입니다. 그러나 버트라고 되어 있죠. 선택형 수능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어하고 수학도 이제 선택형이 됐거든요. 수학을 이제 우리가 자연계열로 갈 것이냐, 대학을 인문계열로 갈 것이냐 판단했을 때 보통 수학에서 판단을 많이 내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과정이 고등수학이라고 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수능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수능에 나올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공식들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나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과 수투가 수능의 필수 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뭐냐면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수원과 수투는 필수,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되는데 문과 같은 계열에 갈 때, 대학을 갈 때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보통 가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이 자연계열의 대학을 학과를 갈 수 있다. 수능으로 맞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권 대학의 기계공학과나 물리학과를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은 미분적분을 이수를 안 했으면 선택을 안 했으면 얘는 우리 대학에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역량을 가졌다고 보고 우리 대학에서는 미분적분, 우리 대학의 무슨 과는 미분적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그렇고 중하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더라도 기계공학과를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수능이지만 버트, 상위권 대학은 선택형이 아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된다.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들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일반 과목들이 상대평가가 아닙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 이랬는데 진로 선택 과목들은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절대평가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부 자소서가 기재가 개선된다. 학생부는 글자 수가 많이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는 1번, 2번, 3번 문항으로 현재 고3들까지 되어 있는데 고2들부터는 1, 2번 문항으로 좀 통합이 되고 글자 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추천서가 폐지됩니다. 교사 추천서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고 선택인 것도 있고 선택 아닌 것도 있는데 여기는 추천서는 지금 현재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이 몇 군데밖에 없는데요. 고2들부터는 아예 폐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약대가 신설됩니다. 현재 고2부터. 지금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고3까지는 약학 전문 대학원이라서 2+4 제도라고 하거든요. 2년 동안 다른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피트 시험을 쳐서 편입 시험이죠. 피트 시험을 쳐서 약학대학원에 편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년을 더 배워서 16년을 배워서 약대를 졸업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부산대 분자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약대 피트 시험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약사가 되고 싶은 애들이 부산대 분자생명공학과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3학년이 될 때 피트 시험을 쳐서 전부 다 약학대학원을 빠져나가서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 대학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다가 약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처럼 약학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데 부산대하고 몇몇 지금 3개 대학교 빼고는 약학과가 다 신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고2부터는 약사가 들어가면 약학과를 가야 됩니다. 6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술 특기자 전형 폐지를 유도하는 것은 이 정부가 사교육 방지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점차점차 줄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23학년도 현재 고1들은 2022학년도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적용은 누적해서 되는 거거든요. 앞에 고3 했던, 고2 했던 누적해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상위 16개 대학은 정시 40%로 맞춰라 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까지는 대학들이 발표를 했고요. 내년 되면 전부 다 상위 40%, 정시는 40%로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3들은 2024학년도인데요. 현재 중3들은 학생부 비교과가 개편이 되는데 학생부에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영재학급 이렇게 꼽혀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반영입니다. 학생부에 쓰여지기는 기록은 됩니다. 기록은 되는데 대학에 제출하면 블라인드, 요 항목들이 블라인드 처리되어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독서활동, 영재학급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부의 하향 평준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수상 경력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세특에도 수상 경력에 대한 수상을 했다, 의미 있는 수상을 했다 이런 말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 그냥 동아리는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가 미기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 지금도 도서명과 저자명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예 독서활동란이 없는데 지금도 도서명과 저자명만 있기 때문에 독서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독서활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어디다 기록이 돼야 되느냐? 세특에 다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특에다가 왜 이 독서를 했는지 이 독서를 하고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이런 독서를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 독서로 탐구활동 보고서를 이런 주제로 쓰게 되었으며 이런 것들이 세특에 나타나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가 폐지가 됩니다. 자소서, 사교육 유발한다 해서 자소서가 현재 중3부터는 폐지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2028학년도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학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2025년이 되는데요. 그때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되고 현재는 내신을 반영할 때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내신 성취평가에서 절대평가가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지금 성취평가인 것처럼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당히 중요한 게 변화가 있는데요. 요 초등학교 학년들이 수능을 치는 2028년이 되면 수능이 개편이 되는데요. 수능 개편이 논서술형으로 개편이 된다. 논서술이 대표적으로 IB라고 있잖아요. 여기 IB가 뭐냐면 인터내셔널 바컬로레아인데 프랑스에서 만들었고 영국에서 적극적으로 쓰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쓰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때 우리나라도 이것을 수능에서 반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들어가는 방법이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